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해결사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이 바로 이런 걸까요? 이제는 낙폭을 축소해가는 걸까 싶었던 마음을 가지기가 무섭게 장 막판 양시장의 지수가 추락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600대를 무너뜨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조 달러, 1237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경기 침체 불안감이 다소 누그러지는 듯 하면서 오전 아시아 주요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우리 증시는 각각 4%, 5%대 폭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으로 아무리 방어를 해도 이 코로나19 해결책이 될 근본적인 재료가 부재하자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그 불안한 마음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02-786-1022 또는 1073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에 대한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주식해결사,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탁 최병진 전문가 그리고 오창록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첫 번째 고민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 가격 53,000원에 비중 20%인데요. 끝자리 번호 0628님, 방송 자주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일진머티리얼즈 계속 가도 될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매수 가격이 53,000원인 부분이라서 조금은 고민이 많이 되실 부분인데요.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오창록 전문가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지금 요 일진 머티리얼즈 종목에 대해서는 뭐 비단 이 한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손절을 안 하셨다면 현재는 이제 기업을 살펴봤을 때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보유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일진그룹 계열의 이제 국내 1위의 이제 일렉포일 제조 업체인데요. 이제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도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OLED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이 53,000원인 것은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고가가 54,400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2%가량밖에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인데요. 뭐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이 큰 종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종목 오늘 낙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요 2차 전지 OLED 섹터가 바로 SK 하이닉스라는 좀 대형주가 장 막판에 2시 35분부터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 막판까지 좀 크게 밀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뭐 향후 실적이 뭐 주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올 정도로 빠졌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과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시고 대신에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 가격 53,000원까지 가기도 약간 좀 많이 올라야 됩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거의 100% 가까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보시되 일단은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신다면은 일단 5만 원 정도까지 지켜보시고요. 좀 단기적으로 좀 봐보겠다. 그럼 단기적인 반등은 한 45,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아직까지는 이 보유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주식 해결사로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그때 또 맞는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궁금증을 보내주신 분인데요. 매수 가격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 지금 신규 매수해도 될 것인지 최병진 전문가 이야기 나눠주시죠. 오늘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이 18거래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대량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관망 유보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세가 짙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부분과 그에 따라서 지금 외출이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뒷받침되어 있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한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차량용 관련해서도 차량의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차량도 요즘에는 좀 진화를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여러 가지 반도체 제품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이 급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섹터 자체가 이제 글로벌적인 경기 둔화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 불안감이 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우선은 매수 가능 부분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량주가 아닌 부분을 좀 고려를 1차적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분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좋지 못한 부분 그리고 4, 5월 달까지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한번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7만 원 부근 72,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 구간대에서는 그래도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가 아닌 한 7, 8월 달까지 보고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은 우선은 한 83,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 매수 가능 범위는 7만 원 부근 요즘에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빠르게 좀 목표가격을 챙겨본다면 좀 멀리 보고 7, 8월 부근에는 83,000원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다음에는요. 세경하이테크 풀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4만 원에 비중 15%. 올해 1월에 주식을 처음 시작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진 않을까 싶은데 오창록 전문가, 매수 가격 4만 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분? 네, 저 역시 이 종목도 지금 손절하는 의견은 약간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했을 때 확인이 되고 나면은 현재 이제 시청자님의 비중이 15%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비중을 실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드리면서 이제 보유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용 데코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제 국내 삼성전자와 이제 중국 오포에 이제 채택돼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폴더블 폰 관련주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시장 상황과는 좀 상관이 없다가 지금 지난주 이제 시장 폭락이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던 약 29,000원대에서 4만 원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약 한 4개월, 2, 3개월 정도 보이다가 지금 차트가 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29,000원 정도까지 한번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난다 하는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현재 비중의 15% 정도를 한 번 더 실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평균 단가가 좀 많이 내려오실 거예요. 평균 단가가 약 한 3만 원 중반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상단인 4만 원까지 목표가 좀 보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일단은 보유 의견 두시면서 종가 29,000원까지 반등 나오는 거 보신다면은 이 비중 15% 정도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4만 원까지 평균 가격 낮춰서 이렇게 4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에는 아시아 종묘입니다. 과거에 뭐 남북 경협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평당 가격이 6,000원이고요.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100%인데 최병진 전문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가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비중이 100%라고 하시더라도 어떻게든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조금을 투입을 하셔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이제 산림 자원 지원 관련한 부분이 걸맞춰서 과거에 이제 남북경협주가 부각을 받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주가가 12,000원까지도 급등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1월 달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재선이 되기 전까지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남북경협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좀 마스크 생산 부분에 맞춰서 올랐다고 하지만 단발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남북경협주로 부각을 받았을 때 12,000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자체는 거의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자리 때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2,5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조금씩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우선은 한 4월 중순 정도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중이 100%인 점을 고려를 해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라도 해서 이제 비중 5%씩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남북경협주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는 한 8월에서 9월 정도 사이에 한번 체크를 기간을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자면 4,000원 부근 우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종목 4월 중순 좀 보면서 비중 5%씩 조금씩 천천히 모아가는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응 전략 잘 챙겨보셔야겠네요. 어려운 시간 저희와 함께 잘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보너스 상담 전문가 두 분의 의견 챙겨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버틸각, 팔각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저희 전문가들 하루에 2종목씩 추천 주시는데요. 정말로 수익이 났는지 알아보기도 하고요. 또 아직 상승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호 전문가의 종목부터 AS 도와드릴게요. 오찬호 전문가의 종목. CJ시푸드, NC소프트, ST팜, 제넥신, 녹십사셀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오늘은 장 초반에 좀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이죠. 녹십자셀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셀 최장한 파이프라인으로 수익률을 13%나 줬는데 오늘 장 후반에 좀 떨어졌더라고요. 계속 버틸 각일까요? 네, 일단 지금 그 1차 목표가로 드렸었던 42,500원까지 조금 모질라게 오늘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장 막판에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체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녹십자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좀 상승하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바로 그 케어랩스라는 상장사 종목의 이제 인수 우선 협상자 대상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녹십자 그룹 자체가 올해 한 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해서 장기간의 좀 횡보와 하락 흐름이 좀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이제 하락한 날 다음 날 이제 시초가에 이제 매수를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매수 가격이 36,500원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중에 이제 약 41,250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가 좀 고점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한 번쯤 목표가에 도달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일 미국 증시가 5%대의 상승을 기록하고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시작하고 미국 증시가 시간외 거래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은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막판에 오늘 시장 전체가 밀리면서 하락을 하고 현재 한 6%, 7% 정도 좀 손실권으로 나오는데요. 이 종목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연일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린 모습인데요. 이것이 혹시 지금 매물 소화라 과정이라고 본다면요. 위에 매물대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도달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 종목이 오늘 하락한 흐름을 보면은 장 초반에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큰 폭으로 상승한 날과 그 다음 날의 거래량만큼 거래량이 실리지는 않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한 번 더 위로 올려주려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1차 목표가 42,500원까지는 그래도 한 번쯤은 더 도달하지 않을까 시장 회복과 더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종목은 좀 버틸 각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량 또 버틸 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2,500원 계속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들 AS 도와드릴게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H&T, 파미셀, 애니능률, JMI, 엑세스바이오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지금 가운데 있는 파미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미셀 수익률은 주시긴 주셨는데 매수하신 분들 참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있어서요. 계속 버틸 각일까요? 우선은 버텨볼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린 당시에 이제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와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진단키트 관련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한번 잡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저번 주말 미국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 진단 같은 경우에는 무료화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아직도 미국 내에서는 진단키트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에 따라 뭐 서모피셔나 로슈 등은 대량 생산을 진행을 하면서 진단키트를 공급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은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서머피셔에 공급 계약을 하고 있고 관련한 이제 진단키트를 만드는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시간이 걸릴지언정 한 번은 이제 강한 슈팅 그리고 상한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버텨볼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그 공급 계약 있잖아요. 그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네, 공시로 나오긴 했지만 금액이 조금 좀 작다 보니까 네. 언론에서 이제 약간 노골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세우려고 하냐고 하면은 이제 계약 금액이 좀 커야 되는데 한 13억에서 14억 정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약간 노골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에는 미국의 진단키트 관련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파미셀이 유효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한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코로나19를 치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재료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 부분에 맞춰서 보면은 이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까지도 한번 지켜보면서 우선 지금 자리에서도 내일 시초가에서라도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1,500원 부근 우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 공급 계약이 공시에 나왔지만 뉴스에는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상승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S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오창록 전문가 녹십자셀 버텨보자. 녹십자의 케어랩스 인수 이슈. 추가 상승 유효, 전량 보유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 파미셀 버텨보자. 미 제약사의 코로나 진단키트 원료 공급, 상승 모멘텀 충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팔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0년 만에 1,600선마저 깨졌다고 하죠. 이럴 때 공포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투자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줄 수 있다면 오창록 전문가 어떤 종목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전체적인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급등주로 추천드릴 종목은 에센테크라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기업을 좀 살펴볼 때 실적이 조금 그래도 이제 최악만 아닌지 그리고 최근에 차트 흐름이 괜찮은지만 보고 딱 이 종목 오늘 급등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에센테크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LPG 밸브 그리고 산업용 볼 밸브 그리고 자동차 밸브 같은 각종 밸브와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종로에 출마하는 한 분과 연관이 된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데요. 최근에 급락장 속에서도 어느 정도 좀 상향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좀 수익이 날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에센테크 같은 종목은 3월 달의 흐름만 봤을 때도 그렇게 차트 흐름이 나쁜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일 또한 이제 장중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좀 밀렸었는데요. 제가 좀 단기적인 추세로 계속해서 보는 5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시장에 막판 투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제 1,170원까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막판에 종가 관리를 좀 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 현금이 남아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은 급등주로 좀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길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10% 정도인 1,35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1,1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록 전문가의 전략은 에센테크였습니다. 3월 흐름이 상승 탄력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최병진 전문가의 전략 열어볼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한 부분, 파생 섹터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급등주 관련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제가 교육주들도 얘기를 드렸었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전일 교육 관련한 부분 계약이나 개강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 속속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도 연장선상으로 기업들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종목을 가져왔는데 종목명 말씀드리자면 EC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그 기업들이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로 부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슈 관련 부분이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되돌림 파동이 있고요. 그리고 개학이나 개강 이후에 충분히 이제 재택근무 연장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관련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재택근무 관련한 부분이 이제 대장주격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당 구간에서 많이 조정을 좀 깊게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자리대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가격이 처음 상한가를 진입했던 그 당시보다 싼 가격에 있고 뭐 분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 이하에서는 그래도 매수하기에는 충분히 되돌림 파동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급등주 성격을 고려를 해서 소액만 이제 전체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우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800원 부근을 잡아드리겠는데 오늘 장 막판에 좀 낙폭의 확대를 했던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안전하게 매도하실 분들은 한 3,500원 정도로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한 2,7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만약에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원 부근 손절가 체크해 주시고 목표가는 3,500원 부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이 재택근무 관련주로 ECS 소개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2,700원, 목표 가격은 3,500원 제시해 주셨으니 가격 전략 잊지 마시고요. 화면을 통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불안한 마음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유 종목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73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다산 네트워크요.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많아요. 8,340원. 8,340원. 비중은요? 비중은 8%. 비중 8%. 예. 혹시 내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건 아닐지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아봐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네. 네. 오창록 전문가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진단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 지금 하나 여쭤볼게. 요 비중이 8%라는 것은 초반에 이제 15%를 사셨다가 절반을 매도하셔서 8%가 된 것인가요? 아니요, 그냥 처음부터 8%. 아, 처음부터 8% 매수를 한 번에 그냥 하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하신 이제 추가 매수 여력이 좀 있으신지 여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아, 지금 없으신 상황이고요? 네, 다 네, 물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련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다산그룹 계열의 이제 인터넷 통신 장비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작년도 실적을 조금 이제 시청자분 이제 주식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네. 작년에 좀 특수한 일이 있었거든요, 회사가.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 알려드릴게요. 매출액 네.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25%가 증가하는 좀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예. 네, 하지만 요 HTS나 뭐 MTS 상에서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99%가 줄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많이 말은 줄었네요.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매출은 늘었다는데 회사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아, 작년에 이제 특수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회사가 이제 독일의 통신 장비 기업인 이제 키마일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겠죠, 1차적으로. 그렇죠. 투자를 하고 구조조정도 좀 해야 돼요. 기업을 인수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매출액에서는 좀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영업이익 쪽 측면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좀 영업이익이 좀 급감하는 이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올해 말부터는 아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고 올해 2020년도 실적은 이 부분은 이제 올해는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예. 일회성 비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예.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2월 말부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수많은 직원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업 보고서도 이제 지연 제출을 신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1분기 실적까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자기 본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업무 효율이 조금 더 좋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일회적인 비용은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거의 모든 기업이 이 정도는 좀 감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하지만 매수 단가가 조금 높은 거는 솔직히 알고 계시죠, 시청자분께서도. 네. 네, 그래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 하락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3일이죠. 3월 13일에 저점을 아직까지는 깨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깨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5G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좀 전체적으로 좀 크게 안 좋았었는데 이 종목 현재까지 좀 종합을 해서 봤을 때는 아마 올해 좀
좀 길게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꼽아달라라고 하면은 저는 실적으로 좀 작년에 뭐 역사상 최대치가 나왔고 올해도 역사상 최대치가 나올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시장 반등 때 좀 1차적으로 먼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1차적으로 지금 보이는 걸로는 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작년에 그 일회성 비용 때문에 조금은 지연이 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데 조금 예. 많이 빠졌죠. 시장 전체가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면서. 그래서 보면은 사실 추가 매수 여부를 여쭤본 것도 이 종목이 한 6,600원, 6,500원 정도까지 올라와서 그 위에만 이제 좀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더 도전해 볼 만한 자리거든요. 거기서는. 예. 그래서 요 가격 이제 정확하게는 요 부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6,500원에서 6,700원 정도 사이고요. 그 위까지 올라온다면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가 만약에 그 시점에 가능하시다면은 원래 매수하셨던 가격 있죠? 8,340원. 예. 예, 그 부근에서는 이제 추가한 물량은 한 번쯤은 덜어내시길 바래요. 아. 그러면 비중은 그대로고 평균 단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을 거예요. 아마 7,500원 정도까지 좀 내려와 있을 거거든요. 예. 예, 일단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면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경우에는 요 1차적인 가격 6,400원에서 6,6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7,300원, 400원 정도로 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수가까지 좀 지켜보세요. 왜냐면 이번에 단기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 5G에서 타격이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아주시고 좀 그렇게 투자를 해주시면은 좀 이 종목도 좀 성공적으로 좀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5G래도 제일 못 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 투자자들이 볼 때 작년에 실적이 좋게 나왔어? 이러면은 일단은 좀 매수하려고 관심 종목에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걸 좀 뜯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지?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다리면 뭐 원금은 오겠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키마일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5G 쪽이 한 번 더 이슈가 된다 그러면 또 이 종목 올라갈 때 또 급하게 올라갈 힘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 풀어봤습니다. 문자함 넘어갈게요. 제인캐스터. 네. 네, 지금부터 문자함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제발 부탁드려요 이런 분도 있고요. 뭐 CJ 시푸드도 있고 뭐 극동 유아도 있는데 이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모두 보내주신 분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 비중이 5%고 지금 마이너스 35%라고 해요. 3,000원 중반대에서 사셨을까요? 최병진 전문가, CJ 시푸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선적으로는 기업 자체나 뭐 재무나 이런 거를 보시기보다는 테마 주격 성격이 좀 짙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이슈 그리고 이제 반사의 기대감 식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을 당시에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관련한 모멘텀, 관련한 테마의 재료성이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대를 봤을 때에는 제가 아까 이제 ECS도 말씀드렸듯이 집단 감염 관련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다시금 좀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비중이 5%이시니까 2,500원 부근이나 이하로 왔을 때 5%를 추가 매수 진행해 주시고 우선 기술적 반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를 했을 때에는 1차적인 목표가로는 3,500원 부근 정도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추가 매수하셔서 1차 목표가는 3,5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정말로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저번 주에는 공포의 미끄럼틀을 타는 기분이었다면요. 오늘은 정말 어지러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는데요. 이럴 때 정말로 매수를 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세 글자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하락에서도 남아는 패스라고 합니다.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라고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스인데요. 맞다.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 알려드려야 되죠.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고요. 그리고 실적도 매년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메리트 있죠? 더 자세한 얘기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글자고요. 패션 브랜드로 확장하는 신세계 그룹 화장품 업체라고 합니다. 신세계 패션의 화장품 8글자 답이 알 것 같은데 왜 주셨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저가 메리트도 있고 중국 소비주,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떨어진 종목. 이거 맞을까요, 전문가님? 맞을까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 대답은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수익 해결사 시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문자가 진짜 많은데 이 중에서 서울 반도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7,050원에 비중이 50% 지금 반을 담고 계신데요. 최병진 전문가 서울 반도체 오창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오창호 전문가 서울 반도체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좀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시고 매수 가격도 약간 좀 높은 편이셔서 좀 걱정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조금만 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최대 LED 업체인데요. 차트 보면서 좀 말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95억 원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8% 정도 상향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사실은 어닝 서프라이즈 해갖고 좀 이 종목이 좀 크게 상승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 악화와 더불어서 지금 시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막판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종목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은 13,9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을 해드리겠고요. 14,000원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종목을 담으실 수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17,000원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 부근까지는 한번 좀 16,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번쯤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 서울반도체 종목에 대한 분석을 믿고 지금은 조금만 더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500원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알려주셨고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애청자님 문자도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진원생명과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수가와 비중이 없는데요. 오늘 급등이 나왔죠. 최병진 전문가, 진원생명과학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매수가나 비중을 말씀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보유 관점 잡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목표 주가는 조금 낮게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노비오 관련해서 이제 이노비오라는 기업이 지금 미국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부분이 이제 진원생명과학이랑 엮이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스 치료제 관련해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급등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가격 전략 설명드리자면 우선은 최근에 굉장히 상승폭이 좀 짙게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좀 컸지만 다시 한번 오늘 25%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던 부분이 좀 유의미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종가를 봤을 때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매물대, 투기성 매물대들이 좀 짙게 깔려있던 부분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리자면 8,800원 부근까지 한번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000원 부근을 이탈할 시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구간대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 라인 상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0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손절 라인 체크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은요, 손절가 꼭 지켜주시고요. 목표가까지 차트를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쉽게 못 풀어드린 문자는요, 내일 보너스 상담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오늘의 문자 해결. 여러분 계좌에 힘이 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종목 가운데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부터 열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한 하락에서도 남아는 패스. 이 종목을 통해서 힌트 속에서 내 패스인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내 패스가요, 이 3월에 가격대가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또 들어오는 모습.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랬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 이슈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이제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기업 개요부터 하나씩 좀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라는 회사는 이제 1990년도에 설립이 돼서 99년도에 이제 상장한 회사인데요. 반도체와 전자 관련 부품, 재료와 이제 화학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 매출처는 삼성전자고요. 올해 2월에 이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사업 부분을 분할을 해서 네페스 라웨라는 기업을 그러니까 회사를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해서 매출이 30% 증가한 3,51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5% 정도 증가한 600억 원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인 올해는 이 추세를 한 번 더 이어가는 20% 이상의 성장세가 좀 전망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조금 하향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5% 이상의 상승률은 좀 유지해 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오늘 또한 좀 장의 하루하루 변동폭이 좀 큰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라는 종목 오늘 이제 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차트를 본다면은 이 정도 가격 수준은 바로 2월 달 그리고 2월 말까지의 가격대 수준입니다. 그 위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가격대는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은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바로 외국인과 기관에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매도가 나오는 주체가 바로 유일하게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이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착안을 해보시면은 이 종목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사고 있다. 왜?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실적이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위험도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바로 이번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한 이제 네페스라웨 같은 경우는 기업을 이제 처음으로 분할을 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나 아니면 일회성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러한 단기적으로 네페스라웨라는 기업이 단기적인 손실을 보여주겠지만 네페스라는 전체 기업의
실적을 본다면은 충분히 그 손실도 메꿀 만한 실적을 올해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네페스 라웨라는 그 회사도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사업의 경우는 전체 시장 규모가 현재도 계속해서 성장 중이고 5년마다 지금 2배 가량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 전체를 좀 영위하고 있는 네페스라는 회사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이 종목 내일 시초가에 아마 오늘 반도체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하면 좀 좋은 종목 같고,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는 일단은 34,000원까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 보실 때는 4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6,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가격 메리트나 뭐 수급적인 앞으로 성장성까지 좀 여러모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면이 있겠네요. 다음에는 최병진 전문가의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도 제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맞습니다. 최근에 홈페이지 자꾸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집에서 쇼핑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준비하신 이유는요?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다시금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말만 보더라도 지금 외출을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콕, 방콕 관련한 이제 실적 기대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명은 말씀해 주셨듯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기업 개요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 그룹인 신세계 그룹 내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유통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들을 이제 국내에 직수입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매출액은 1조 4,250억 원, 영업이익은 844억 원, 당기 순이익은 740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주얼 브랜드나 라이프 스타일의 브랜드를 기획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패션 스타일 그 부분 사업과 동시에 이제 코스메틱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분기에도 지금 새로 런칭한 브랜드들을 봤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메틱 부분에서는 이제 비디비치나 이브롬 같은 경우에는 이브롬이 최근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이 끌고 있다는 부분이 그래도 이 종목이 지금 하락장에서도 지탱해주고 있고 추가 상승에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션 부분에서는 지난달 17일 날 론칭한 지금 텐먼스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2달치의 물량을 완판을 하였고, 지금도 매출 부분을 봤을 때, 인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상위권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 반사이익 가능성, 그리고 반사이익 및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이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을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명품 브랜드들도 많이 유통을 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외출을 자제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에 집중되고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장하는 상황에서는 수혜 기업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6%가량 상승 추세를 나타냈지만 시장이 아무래도 급격하게 밀리다 보니까 조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박스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17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박스권 상단에서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도 있을 뿐더러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한 가지 카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적 완화를 이후에도 이 부분이 먹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중무역 관련해서도 관세를 철회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리자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4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 유효하기 때문에 좀 너프하게 잡아드려서 16만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공략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꽤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가는 모습 또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화면을 통해서 두 분의 종목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연락 주셨는데 내 종목 안 나왔다 하신 분들은 내일 보너스 상담 코너를 통해 꼭 투자 의견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주식 해결사는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병진 전문가 그리고 오창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